정부가 제출한 주가 경쟁 예산안을 보니까 한마디로 헛점투성이 그리고 부실 추경안이다.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고용 안정에 관련되는 사항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좀 늘리자. 모두가 인정하는 자타공인 경제통, 경제 베테랑, 국민의힘 유성걸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의원님 고향은 안동이시고요. 예, 지역구는 대구, 동구, 갑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쪽 지역이면 이제 갱상도 사투리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친근하게 그죠? 근데 경상도라고 해서 다 같은 줄 아는데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꼭 이제 편안하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요거 좀 하나 여쭤봐도 될까 싶습니다. 뭐 편하게 말씀하시죠. 예. 가령 경제 뭐가 중요합니까? 이러면 이제 전라도에서는 경제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동과 대구도 살짝 다른가요 이게? 말이 좀 다르죠. 오, 예. 네. 경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네. 안동에서는 경제 뭐가 중하이겨. 아, 뭐가 중요할겨? 예. 오. 또 대구는 이 지금은 요새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경제 뭐가 중요해. 경제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아이고 그게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애교 넘친다 할까 네. 좀 정이 간다 할까 네. 이렇고 북부 쪽으로 가면 조금 투박스러운 그런 뭐 물론 지역마다 다 이제 그렇겠죠. 들을 때는 정겨운 거예요 사실은. 예. 제가 그래서 예. 유성걸 의원님에 대해서 네네네. 준비를 쫙 했는데 예.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의원님 어떻게 어떤 하려고, 어떻게 내용인지 하려고? 좀 잘 어떻게 들어봐 해요? 주시죠. 자, 유성걸 그가 왔다. 본관은 전주류 씨, 직제학공파 22대 손인근은 경북대학교 경제학을 전공한 후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경제학 석박사를 수료, 경제통으로서 초석을 다졌고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 32년간 공직생활을 거쳐 경제 베테랑으로 우뚝! 그런데 그가 경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이유는 숨겨진 과거 때문이라고. 학창시절 한겨울 시장판에서 멍게 장사를 하다 추위연 손가락을 맨 후 경제란 까딱하면 밥줄도 손가락도 끊는 것이로구나 깨달음이 컸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후후! 야, 저 팀장 숨 쉬세요. 법태랑 흥신소네요. 예. 아니 학창시절에 멍게 장사도 하시고, 예,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어려웠던 시절이고 네. 또 학생들이 네네. 그때는 뭐 네. 겨울 방학이나 여름 방학 때 네. 뭐 이렇게 장사하고 또 했어요.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또 경제적인 네, 또 뭐 그렇죠. 경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경제 장사하는 게 다 경제 활동의 일환이잖아요. 예, 전부 다 경제 네, 활동.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우리 사람 살아가는 게 네. 경제 활동이 아닌 게 하나도 사실 그렇죠. 없어요. 모든 게 다 저는 법이 일상생활 규범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데 경제는 그럼요. 왠지 미시경제, 거시경제 그리고 막 도표 나오고 막 수학적으로도 막 어미시거려. 해서 미시거리. 경제 되게 어렵게 생각되거든요 저는. 이제 논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맞아요, 수식을 맞아요. 쓰고 네, 맞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경제학은 그렇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활동 전부 다 경제학이죠. 경제죠. 그렇죠. 저희 출연료 안 주면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아무튼 자,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국회로 입문하신 건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2012년 초에 예. 차관으로 이제 마지막 그 근무를 하고 그때 당시가 19대 국회의원 총선 바로 직전이었어요. 네네네. 그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예. 바로 그때쯤 돼서 제가 퇴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맞아 떨어졌네요. 예, 그렇게- 차관이면 이제 더 이상은 못 가시잖아요, 사실. 그 더 이상 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능력이 제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 그때 이제 공직 사퇴 시한하고 예.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30년 동안 경륜대를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좀 봉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는 사실 정치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책무라고 한다면은 네네네.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12년 19대 총선에 그러니까요. 제가 출마를 하게 돼서 그때 당선이 됐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네. 평생 또 이렇게 경제 네. 전문가로서 예, 예.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네, 네, 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첫 네. 법안도 역시나 경제 관련 법입니다. 예. 이 재정건전화법인데 네. 이 법안을 의원님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좀 발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국가 채무가 사실은 금년도 1차 그 추경을 했습니다만 전체 규모가 966조 정도 되는데 네. 그 조 단위가 어느 정도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저희는 뭐 예. 억 단위도 크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예. 지금 조 단위 정도 되면은 네. 사실 저는 그 얘기 훨씬 들었습니다. 예. 10,000원짜리로 깔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아 그래요? 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1조 원이라는 그런 단위는 예.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 GDP가 작년 기준으로 1924조 원입니다. 그런데 빚이 966조 원이에요. 그래서 GDP 대비를 계산을 해보면은 48.2%인데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네네네. 빚을 자꾸 지게 되면은 네네. 이거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생기게 돼요. 네. 가정에 빚이 있다. 그럼 이제 소비가 줄어들 수 그렇죠. 있고요. 뭐 예, 소득이 생기면 예, 빚을 예, 갚아야 예. 되고. 그다음에는 국가는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게 그렇죠. 돼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나 파운드나 예, 뭐 앵화 또 뭐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사실은 40%를 넘어서고 지금 48% 곧 이제 50%가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 재정은 나라 살림입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재정 건전화법을 이게 재정법입니다. 지금 이제 국가 채무에 대해서 네네.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면은 지금 또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수준으로 봐서는 네네. OECD 평균은 한 110%, 뭐 100%가 넘습니다. 네네. 그런데 빚이 많은 나라보다도 우리가 빚이 적기 적다. 때문에 더 내서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 그 빚은 우리 세대에 우리가 갚든지 아니면 우리 세대에 우리가 못 갚으면은 다음 미래 세대, 우리 아들, 딸, 손자, 그죠. 미래 세대가 네, 반드시 갚아야 네, 돼요. 그렇죠. 빚이라는 게 뭡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네. 또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네, 대한 네. 거를 계획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철저하게 세워. 이게 바로 예. 제가 말씀드리는 재정건전화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취지를 너무 잘 알겠습니다. 국가 살림을 튼튼하게 만들자라는 이제 취지시고 또 그 일에 전념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법토랑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에 맞는 법안 하나씩 살펴보죠. 네, 유성걸 의원의 고용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첫 번째요. 1인 2역 연극에만 있나요? 한국은행법 개정안입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네네. 한국은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돈을 풀었다가 또 걷었다가 하면서 네. 뭐 기준금리 인하, 뭐 인상, 통화 정책이나 뭐 금융 정책, 그렇죠. 물가 안정 이런 거를 이끄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예, 또 예. 다른 역할이 필요한가요? 예. 1인 2역? 지금 저 한국은행의 기본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네. 한국은행법 제1조를 잠깐 읽어드리면은 네.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게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이에요. 나와 있네요.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헌법 1조 1항 중요하듯이. 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예, 1조 1항이잖아요. 예. 어쨌든 한국은행의 기본 그 목표는 예. 아, 물가 물가 안정이에요. 안정이네. 그런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통화 신용 정책을 수행할 때에 네.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의 두 가지 목표다라고 하면은 네. 금융 안정 부차적인 거, 네. 주된 목적은 물가 물가 안정 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IMF라든지 또는 외국의 OECD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을 보면은 네.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국제 경제 전체를 보면은 네. 저물가 저성장의 형태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최근 13년부터 시작해서 2%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물가는 굉장히 저물가네요. 안정적이다. 물론 예. 중간에 잠깐 넘은 적이 있는데 예. 저물가 시대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물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고용이죠. 일자리가 모자라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고용 안정에 관련되는 사항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경기 흐름을 굉장히 읽어내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고용에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여를 한다면 국민들 삶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 예, 예, 예. 그 고용 안정을 위해서 그러면 한국은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의원님? 그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할 때에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네. 제일 큰 수단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0.5%입니다. 예. 0.5%. 예. 미국은 0에서 0.25 거의 제로금리입니다. 예. 그러면은 금리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활용을 하자. 또 수단으로서 쓰자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출을 좀 많이 물론 줬다가. 하느니 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시중은행을 통해서 하는 그런 또 대출이 있어요. 이제 그걸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고 하는데 기업들한테 금융을 지원해 주면은 고용이 창출이 그렇죠. 되고 금융이 이제 많이 대출을 받아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일자리가 사람을 고용이죠. 뽑는 거죠. 그렇게 예, 만든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 경제 이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금리를 낮추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소비 지출도 늘어나요.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은 생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생산이 늘어나면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설비 또는 그렇죠. 더 사람들 많이 추가적으로, 이제 예. 인력을 고용을 하게 늘려야죠. 되는 거죠. 예. 인력을 고용을 하게 되면은 또 소득이 늘어나고 그 그렇죠. 소득이 다시 또 소비로 예. 들어가고 쓰게 되고 또 다시 투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선순환이 선순환이 되네요. 되기 때문에 예.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그렇게 물가 상승률은 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트레이드오프 관계, 네. 그게 상호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그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은 안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그 실업률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는 실업률하고 얘기인가요? 반대가 반비례 되는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결국은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예. 그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면은 물가가 네.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업률을 낮춘다는 예. 이야기는 예. 경기가 활성화되거든요. 예.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예.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나온다는 인플레가 거예요.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예. 사실은 예. 트레이드오프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행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물가 수준이 금리를 거의 최저 금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물가는 안정적인 거예요. 본래 금리를 낮추면은 물가가 막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원님 죄송한데 예. 여기서 법안을 만드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 한국은행장으로 가시면 어떠세요? 한국은행은 장이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총재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인사를 당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 큰일 나죠. 인사권자 지금 아마 아니,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의원님 인사권자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처음에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를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을 완전 학생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너무 재밌는 거 듣고 있어요. 재밌어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예, 그리고 오픈 마켓 실업률하고 오픈 마켓 물가 오퍼레이션. 이거는 예. 트레이드오프 관계다. 그렇죠. 법안을 만드실 때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아주 학습하듯이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그래서 네. 학교 학생들 강의하고 난 뒤에 예. 제일 좀 그 힘든 일 중에 한 개가 채점하는 거예요. 문제 내는 것보다 채점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학생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학점이다 또는 92점 맞았다, 62점 맞았다 이렇게 했대. 왜 62점이고 92점인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시험을 몇 번 치더라도 전부 코멘트를 해서 요거는 예를 들어 10점 만점인데 네. 요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죠. 왜 그랬는지 이유를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빨간- 이해되도록. 빨간 색깔로 해서 전부 다 하나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저희 한국은행의 경제가 중요성. 굉장히 어렵고 네. 하지만 네. 우리 제일 중요한 그 지금 관심 있고 한 게 일자리니까 일자리 고용 안정, 네, 고용 네. 창출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네.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한국은행법 네. 개정안을 냈습니다. 야, 이거 뭐 보니까 정리도 잘하세요. 막 여기저기 가셨다가 네. 마무리를 딱 정확하게 해서 편집점이 딱 나왔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법안으로 가겠습니다. 고용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두 번째는요? 고용과 국가 경쟁력 강화 네.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고용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면 정말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가결되고 할 텐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요? 2018년도 때에 우리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바꿨습니다. 예, 예. 그전에는 68시간까지 최대 법정 근로시간 됐었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됐다가 예. 지금은 52시간. 52시간. 네, 아, 네, 잘하시네요. 네, 네. 아유, 기본입니다. 52시간 일을 하면서 예.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전에 68시간 또는 뭐 그저 더 많이 했던 적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뭐 예. 밥을 새셨죠. 밤을 샜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밥을 샌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해외에 수주를 한다든지 또는 해외 사업을 하는 경우에 52시간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52시간에서 주당 8시간을 더해서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좀 늘리자.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용도 창출이 될 뿐더러 고용 안정도 되고 국가 경쟁력도 확보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말씀해 네. 주신 걸 듣다 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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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이렇게 근로시간을 규정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좀 경쟁에서 밀린다든지 좀 약간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해외 뭐 A 국가 뭐 예.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중동의 어떤 건설 현장에서 그 건설 현장에는 그 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예.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보다는 근로시간이 많은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예. 우리는 직원이 가면은 딱 52시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법대로 한다면은 우리 여기 있는 저 본사의 직원이 파견 나가고 하면 52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 그 현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52시간 이상이 예. 그 저 근로 시간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52시간이면은 예. 사람 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네. 또 안 그러면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은 네네네. 공기를 늘려야 돼요. 예, 예. 공기를 늘리는 거는 사실은 해외에서 수주할 때 아유, 공기는 좀 표현을 강하게 막 칼같이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공기가 늘어지면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어느 예. 그 기업이 우리 기업한테 네네. 저 일감을 주겠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을 좀 그렇죠. 늘려서 예,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예. 않겠느냐 예. 이런 법안. 아니,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법안의 취지가 뭔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주제가 이제 고용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이잖아요. 예. 제가 정말 궁금한 건데 예. 이거 지금 의원님은 아실 것 같아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 모르는 시간이 얼마 안 질문 주시면 남아서. 안 되는데. 왜냐면 두 마리 토끼인데 예. 정말 잡기 쉽지 않은 두 마리 토끼예요. 노사관계입니다. 예. 사실 항상 경제 얘기할 때 기업은 번영하고 잘 되려면 사실은 사측의 입장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2시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노예 입장에서 어떤 그 복지를 생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마리 토끼, 여기서 네. 두 마리 토끼는 노와 삽니다. 그렇죠. 예. 기업도 번창하고 발전하면서 일하는 이 근로자들도 행복한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해법 혹시 의원님께서는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봐요. 참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해결할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특히 5번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서 8시간까지 늦을 수 있다는 그 겁니다. 부분 중간에 합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사측에서 예. 내가 뭐 몇 시간까지 하겠다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이 나는 싫어.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네네.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예, 되는데 예. 기업이 잘 되면은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라든지 임금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더 좋아지는 상생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하나의 누구는 이기고 나는 지고 다른 사람은 또 지고 나는 이기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윈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사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사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고용이라든지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측면이 있고요. 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안정성, security, job 네. security라고 하죠. 보통 예, 이제 예, 이 직장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데 네. 그 두 가지를 하여튼 잘 이렇게 조화시키는 방법. 아. 그걸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유연성이라는 거는 영어로 flexibility, 아주 예, 유연하게 예, 예. 고용도 하고 해고도 예, 예. 유연하게 하는 네, 방법. 네. 그다음에 잡의 안정성이라 그러면 잡 시큐리티 네, 네. 그걸 합쳐서 영어로 보면은 플렉시큐리티라는 두 개를 합쳐서 합쳐서. 그걸 합쳐서 이제 유연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사 합성을 문화가 해서. 네.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유연 안정성이라는 그 결국은 노사가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노와 사가 그러네. 상생관계라는 걸 잊지 말고 예, 예, 서로 예. 합의를 통해서 네, 더 네, 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네. 것이 예. 해법이다, 키다. 그렇죠. 설명해 주신 저는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합니다. 예, 예. 예. 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목표는 뭐세요? 뭐 여러 분야 다 통틀어서. 예, 지금 이제 저희들 현안으로 봐서는 뭐 제가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금 관련돼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또는 취득세 포함해서 이런 세금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법 관련돼서 정상화를 하는 게 저를 포함해서 해야 될 그런 일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나라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건전화법 올 연말까지 물론 이제 제가 제안했던 그 내용보다도 조금 뭐 완화되거나 또 조금 이렇게 조정될 수 있지만 우리 재정이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건전해서 후대에 그 부담을 물려주지 않도록 하는 재정 건전화법을 올 연말까지 저는 꼭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확실히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너무 말씀해 주시고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제자들 점수 줄 때 왜 몇 점인지 코멘트를 알려주셨잖아요. 다 줬다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 경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정말 큰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저는 지금 의원님께 설명해 주신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그리고 또 시큐리티, 안전성 이거는 되게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접목시키자. 이것이 같이 가는 거다. 그런 인식의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새롭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래 될 겁니다. 예. 자, 모쪼록 나라 살림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정치, 의원님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바르게 해야 되고요. 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상대편을 인정하고 상대편과 타협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정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되 서로 상생하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투리 안 맞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나오셔서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